안녕하세요. 졸교 파트너입니다. 이게 자주 방송에 나와야 되는데 자주 못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 오늘 뭐 짧게 핵심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경제 지표와 유동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굉장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경제 지표는 안 좋은데 유동성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증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동성에 대한 장세, 즉 유동성 효과가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마무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장을 볼 때.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어차피 경제 지표는 지금까지 아무 시장에 영향을 안 미쳤거든요. 그럼 이제 유동성에 대한 효과가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지수가 박스권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그 얘기 하면 나왔다가요. 오늘 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YC하고 YCC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무슨 얘기지? YCC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뭐냐면 YC는 yield cap이라는 거고요. YCC는 yield cap control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사에 보면 뭐 수익률, 뭐 제어 곡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성에 대한 국면이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고 뒤에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YCC가 뭐냐면 yield cap control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을, 그러니까 국채 금리라고 얘기하고 수익률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위아래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국채 수익률과 수익률 금리를 왜 위아래로 연준이 다 막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연준에서 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된다, 아니면 뭐 심지어는 요즘 들어오니까 지금 3분기에만 2분기에만 3조 5천억 달러에 대해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슈퍼 패키지로 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해서 그거를 이제 시중에 풀어야 되는데, 그럼 국채가 막 쏟아질 수 있거든요, 시중에. 그걸 다 누군가 사주면 좋겠는데 안 사줄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연준한테 마이너스 금리 해라, 마이너스 금리 해라라고 막 그러니까 압박을 하잖아요. 근데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 못해. 대신에 yield cap control YCC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상단과 하단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장에서는 국채가 위로 급등하거나 아래로 급락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좀 안정화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옛날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나서 이게 수익률이,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확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위든 아래든 다 막아버리는 정책을 썼거든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그 효율적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도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유동성의 지표가 가장 중요한가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은요 YCC, 그러니까 yield cap control, 국채를 위아래로 다 막아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양적 완화를 지금 줄이고 있는 것들을 더 확대해라고 그랬는데 연준이 선택한 건 뭐냐면 YCC를 선택했어요. 그럼 시장의 눈높이는 이만큼 올라 있는데 연준이 조치한 거는 yield cap control이라는 그냥 국채를 위아래로 캡을 씌워서 금융시장을 안정한다는 쪽에 딱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럼 시장이 이걸 만족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유동성 효과에 대해서 시장이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이상의 양적 완화를 더 늘리라는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할 때도 유동성 효과가 상방으로 제한됐다 보는 거죠. 단 하방으로 급락할 때는 국채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야 되는데 반대로 연준에서 yield cap 컨트롤을 딱 씌워버리니까 이제 국채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처럼 1400, 1500, 1600, 1700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당분간은 어떻다? 박스권에 묶일 수 있는 장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그대로 안 좋은 상태에서 유동성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갔다가 이제는 유동성의 지표에 대해서 박스권을 딱 막는 형태의 흐름이 딱 나타나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거를 촉발시킨 건 뭐냐? 연준의 YCC, 다시 한번 yield cap control. 아마 국채를 yield cap control 친다는 거예요. 제가 단언하건데 아마 6월달, 7월달 내내 이 얘기가 모든 경제신문을 다 장식할 거예요.
지금 YCC가 뭐야 이렇게 해야지만 한 달 뒤에는 모든 국민들이 모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YCC를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 장세에 들어간다라는 게 유동성 지표에서 YCC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 이제는 종목 장세고 가는 종목만 간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종목 잘 골라야 돼요. 아니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게 보면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개인들이 매수했던 가격대예요. 근데 처음에 개인들이 매수했던 가격대가 여기부터고 그 다음에 밑에서 계속 매수했는데 꽤 이익이 났죠. 근데 처음에 매수했던 그 가격대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이게 한 14,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평균 단가가 한 12,000원, 11,000원 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개인들한테 수익을 많이 줄 수 있죠.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더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그러니까 상단도 일단 어느 정도 막혀 있다. 대신에 하단을 보면 그러니까 레버리지 이제 제가 매수 평균 단가예요. 개인들이 쭉. 그래서 5천만 주, 9천만 주, 7천만 주, 마이너스 9천만 주 이렇게 하고 평균 단가도 다 이렇게 뽑았어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총 어제까지 5천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 5천만 주가 평균 단가가 10,000원에서 1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0원이 이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개인들한테 크게 이익을 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시장에서 허락할까? 안 되죠. 반대로 인버스를 한번 볼게요. 인버스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12,000원부터 그 굉장히 개인들이 많이 샀던 건데 그리고 여기서 단가를 아무리 낮춰봐야 위에서 단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얘들 계산해 보니까 그냥 쑥쑥 넘어갈게요. 얘는 2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2억 6,929억 주. 단가는 6,700원에서 7,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물렸죠. 많이 손실이 났죠. 그러니까 얘는 지수를 좀 올린다 하더라도 지수를 그러니까 인버스 2X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지수를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지수가 좀 내린다 하더라도 개인들의 단가에는 크게 못 미치죠. 그러니까 이 인버스 2X, 그러니까 인버스 2X나 레버리지 같은 두 배의 지수 상품을 보더라도 지수는 당분간 박스권에 묶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데 인버스 2X나 레버리지 특히 이제 인버스 2X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하면 안 돼요.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에 나왔는데 지수가 올라가면 내가 만약에 인버스 2X 그러니까 인버스 2X를 2,000선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지수가 2,000선까지 떨어지면 내가 매수했던 인버스 2X는 본전에 오지 않을까? 2배씩 떨어지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2배씩 올라가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코스피 월봉을 보면요. 2011년도에 코스피 월봉이 여기였다가요. 2018년도 이까지 올라갔을 때 코스피가 17% 상승했어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때 2배로 올라가는 코스피 레버리지는 몇 배 가야 됩니까? 2배 가야 되니까 34% 정도의 상승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레버리지는 보시면 3.5%밖에 안 올라갔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2배 상품의 레버리지는 복리 효과가 시간 가치의 개념이 있어서 어느 특정한 선에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막 흘러버리면 시간 가치가 계속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개인들이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버스 2X를 자그만치 2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2억 6,900만 주, 7천만 주나 샀는데 그 평균 단가가 6,700에서 7,500원이에요. 근데 지수가 만약에 급락해서 2,000까지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2,000에서 샀던 2X 본전 올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겁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악성 매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인버스 2X나 2배짜리 상품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잘 모르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개인들의 인버스 2X라든지 레버리지의 수급을 봐도 지수는 박스권. 그 다음에 아까 연주에서 얘기했던 YCC라고 했죠. Yield Cap Control. 보통은 이제 주식이 아니라 10년물 국채에서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고 종목 장세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게 이제 우리가 국내 수급이나 해외 쪽에서 유동성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박스권이고 종목 장세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번이 동시만길입니다. 목요일 날. 근데 현재 외국인들 야간 선물이 일단 스톱된 상태에서 주간 야간 롤오버 다 포함해서 21,000계약 매수예요. 그럼 외국인들 21,000계약 매수라는 건 뭐냐면 이번 동시만기일 목요일까지 그냥 샀다 팔았다면 계속 해도 자동 청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지수를 뺄 필요가 없겠죠.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굴리는 형태의 흐름입니다. 자, 옵션 포지션을 봐도 이게 콜 옵션을 보면 개인들이 콜 옵션을 계속 이렇게 위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290 이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개인들이 이게 매수가 많이 된 상태에서 지수가 막 급등하는 거 목요일까지 없어요. 반대로 풋옵션도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고요. 풋옵션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외국인들은 밑으로 지수가 급락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고 개인들은 지수가 위로 급등하면 손해를 보는 지수가 급등하면 개인들은 이익을 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면 파생해서 지수는 뭐예요? 목요일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겠죠. 박스권에 딱 묶여야 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짧게 봐도 박스권, 길게 봐도 박스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거는 제가 내일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내일 공개 방송 8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 일드캡이 뭔지, 그 다음 유동성에 대한 지표가 뭔지, 그 다음 앞으로 박스권 장세가 되면 어떤 종목들이 가는지, 왜 가는 종목만 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 출연을 요즘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뭐 거의 할 생각이 없는데 대신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론칭합니다. 론칭인데 론칭합니다. 근데 제목은 가제고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조일교의 투자사람방 이렇게 해서 매주 1회 월요일 날 녹화하면 화요일 날 VOD가 업로드가 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 저녁 9시까지 유튜브 채널에 와우넷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는데 주 1회인데요.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 정말 실력 있고 정말 매매를 잘하고 그다음 운영을 잘하는 그런 전문가를 게스트로 모셔올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22일, 6월 23일 화요일 되겠네요. 녹화는 못 보니까 6월 23일 저녁 9시에 제 VOD가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유튜브 채널 조일교의 투자사람방에 유튜브 채널 처음으로 VOD가 올라가는데 한번 보세요. 차원이 다르게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 단 한국경제TV 출연은 좀 자제하고 유튜브에다가 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무료 공방 들어오시면요. 8시 30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목이 한국식 니프티 피프티 종목 장세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다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박스권 딱 묶이면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거든요. 종목 선정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유동성에 대한 지표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뭐 궁금한 거 없죠? 내일 무방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